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었지요. 변재일 의원은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예. 방송망과 정보통신망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 통신심의규정이나 방송심의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 방송망하고 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차이가 뭡니까? 예, 방송은 케이블이나 전파를 통해서 제공되는 거고, 통신은 전기적 시설을 통해서. 전기적 시설에서 전파를 예. 통해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전파로 전달되는 거하고 그 차이를. 전파라는 걸 지상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예. 지상파를 제외하고서는 예. 전부 정보통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확대 해석해서 예, 예.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에 적용을 받지만은 온라인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시죠.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고요. 아니야. 그쵸.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건 다죠. 예, 다 하셔야지. 예,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원론적인 걸 주재행정기관은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예, 저희들은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조금도 없으면 안 되지. 해야지. 주재행장을 재량권유 행사. 또 한 가지. TV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튜브에 나오죠. 예. 유튜브에 나온 정보통신망이죠. 지금은 TV 방송의 경우 유튜브에 나오는 건 저희들이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정보통신망에서 돌아가는 건데 지금 망법을 확대 해석하셔가지고 예, 예.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움직이는 모든 데이터, 영상은 방심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에 우려가 있는 컨텐츠의 경우에서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예. 기재행정기관에서 왜 이렇게 자의적 선택적으로 합니까? 행정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이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3년 반이면 끝날 정권이 마치 영원히 집권할 것처럼 구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새로 임명된 유희림의 방심위의 행태는 가관이지요? 고민정 의원은 인터넷 기사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률 검토한 것에 문제를 삼는데 첫 법률 의견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며칠 사이에 해당된다는 180도 다른 반대의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집중 추궁했지요. 네.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13일 날 이미 나와 있던, 즉 절차를 다 밟은 의뢰와 검토와 보고가 되어 있는 이 공식 절차를 밟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본인이 임명된 사람들이 쭉 들어오고 나서 180도 다른 내용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문제지적 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게 절차 위반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위원장께서 사주하셨거나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법적 책임 지시겠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위원장으로서는 그렇죠. 중립적 입장에서 예, 당연합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이 어떤지를 제가 들었을 뿐입니다. 아니, 두 개 다 정상적인. 그러기 위해서 인사조치 이후에 의도된 주문을 통해서 언론파란 맞춤형 보고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점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 언론 탄압 보고서란 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외부 법률 검토 의뢰한 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외부 법률 검토 의뢰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통신심의국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기조실장, 또 새로운 법무팀장, 또 방심위원장까지 위법 행정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뉴스타파 심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해당 심의를 진행한 위원 자, 이인영 의원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게 그 뉴스타파의 그 적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인용 보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성으로 처벌하는 것에 그 정합성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게 뭐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심의 규정 위반을 그다음에 따지고 있는데. 예, 그 심의 규정 나오실 것 같았어요. 예, 예. 심의 규정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법이 먼저입니까? 법이 우선입니다. 그럼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44조 7항인데요. 7호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허위 사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예, 안 예. 되죠. 예. 명확하게 하셔야죠. PPT 잠깐 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통위에서 통신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뉴스타파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고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및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긴급심의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는 빼놓고 방송사,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그리고 방심위에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대상에 대해서도 심의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방송사부터 이렇게 징계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뉴스타파의 인터뷰 이런 것들은 심의 규정 여러 가지 심의 규정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통신 심의 규정을 다시 이렇게 대답을 온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근원이 통신 쪽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통신 쪽에서 결론이 안 났는데 파생 쪽인 방송 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그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 위원장님과 방심위는 이거를 작물로 단정하고 작물 취득죄로 처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작물이 아닌 말하자면 불법성이 없는 혹은 가벌적이지 않은 이런 것이 나온 상태가 돼버리면 이 인용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이러저러하게 처벌하고 규정하고 결정한 거는 대단히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안 하고 2번, 3번으로 막 건너뛰어서 말하자면은 그 진도를 나가신 거라고요.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예, 저희는 뉴스타파 녹취록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게 허위 조작됐다는 게 아니고 뉴스타파가 전문을 공개하면서 허위 조작한 부분이 두 군데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커피를 타준 사람이 누구냐? 아니 지금 말씀 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 예, 뉴스타파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가벌하거나 아니면은 불법성을 규정하고 그런 다음에 방송사로 들어갔어야죠. 처벌을. 예, 그런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적어도 그 부분을 그 당시에는 인터넷 그 언론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그 심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건너뛰어서 방송으로 갔겠죠. 근데 위원님, 그거를 인용했던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중요한 부분에 편집 왜곡이 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건 말건 예. 간에 예. 그쪽에서 그것을 그 사과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다른 문제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허위 자백했다고 칩시다. 그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1번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가는 게 순서인데 1번은 그대로 놔둔 상태 속에서 2번으로 건너뛰어서 간 이 방심의 절차가 그게 온당한 거냐 이 얘기예요.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실관계가 허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방송사가 시인을 했는데 어떻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런 상태 예. 속에서 놔두고 1번 절차부터 진행을 했어야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다음에 지금 곧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먼저지 시간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파 방송하고 케이블 뉴스 채널들을 마무리해 주시죠. 네. 했던 겁니다. 그건 그 1번부터 하고 2번을 해야 명확하게 그건 너무 좀 심하게 가면 그건 엉터리죠. 지금의 방심위의 무법 행태야말로 짝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방심위의 팀장들이 가짜뉴스 심의에 집단 반발한 것이겠지요.
즉 팀장들은 이동관 유일임 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 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방심위의 언론보도심의 규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이자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거지요. 자, 그러니까 경정권 유지와 총선을 위해 가짜뉴스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통제해야 하겠는데 흥미롭게도 그 시작을 뉴스타파의 김만배와 신앙님 녹음을 건수로 잡았고 그로 인해 또 윤석열이 수사 담당이었고 대장동 사업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건을 소환했다 이거지요. 그러니 곧 있을 대장동 특검을 위해 윤석열 관련 부산저축은행을 아예 가짜뉴스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의 뉴스타파 탄압은 전 세계 탐사보도 기자들의 모인 국제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참석한 기자들은 뉴스타파를 응원했지요. 또한 미국 유명 매체인 뉴요커는 바이든 정권이 이런 한국의 정권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비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선거가 끝나고 국정감사에서 경정권의 온갖 폭정이 터져나온다면 경정권이 2023년을 넘길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